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통장에 잔고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략 생각할 때 한 1,000만 원 가량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, 그래야 언제든 이 힘겨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,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뭐 고작 1,000만 원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, 그 1,000만 원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에게는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,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힘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어느 독거 노인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 자신의 이제 주변을 정리정돈 해주는 이 몫으로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보관해 둔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서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,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사후에 대한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,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일이 뻥뻥 터질 때가 있죠. 그럴 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? 뭔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런 힘겨운 상황,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에 또 대응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살아간다라는 게, 산다라는 게 다들 알아서 별일 없이 살 것 같지만,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서럽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자식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데 자식을 도저히 대학 보낼 만한 이런 경제 형편이 안 된다, 이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. 뭐 하나의 예시이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, 뭐 좀 극단적으로 애가 되게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하면요, 그건 되게 우울한 이야기죠. 제 친한 친구 녀석은 이제 모친이 되게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녀석이 20대, 30대, 40대 한 중반 전까지, 초반이었나 봅니다. 초반 전까지 되게 오랫동안 그 녀석은 활발히 영업을 해야 됐어요. 일반 직장에서 일반적인 월급을 받아서는 자신의 모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월 소득이, 수입이 한 3배 이상은 돼야 했었어요.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모친의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병원비가 확실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월에 1,000만 원을 번다, 1,500만 원을 번다, 이게 남들한테 의시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, 자기 어머니 병원비를 이렇게 감당하려면 남들보다 월등히 일을 많이 하고 영업적인 실력을 내보여서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은 다른 이제 보통의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다만 그 번 돈을 저쪽에서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어머니 병원비로 이제 다 썼죠. 그래도 그 녀석은 이제 그런 독종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자기 모친 이렇게 보내드리고, 이제 40대 한 초반쯤에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보내드리고,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고 난 이후에도 그 녀석의 그 성실함과 열심히 일하던 그 모습은 안 바뀌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병원비로 벌어야 했던 이제 그 녀석의 이제 그 열심히 했던 그 소득이 고스란히 이 자산이 축적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죠. 40대 초반까지는 모친 병원비 쓰느라고 돈이 남아날 틈이 없었는데,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려 이제 매달 뭐 몇 년만 지났는데도 순식간에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더라는 겁니다. 형엄성 자산이 말입니다. 지금은 이제 여유롭게 살죠. 참 아이러니하게도 20대, 30대, 40대 초반까지 되게 열심히 이 돈을 벌어서 모친 병원비를
내야 됐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던 그게 나중에는 나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또 큰 이득이 됐던 거죠. 그런 이제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친병 이렇게 간호도 할 수 있던 것 같고, 또 나중에는 그 녀석의 가족이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또 갖췄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결국에는 그 녀석도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, 정성이 있었던 거고, 이랬건 저랬건 간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,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병원비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,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 불가결하고, 돈이 있어야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고 또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저 돈이 많아서 남들에게 의지되고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가시하고 자랑하는 것 말고도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는,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, 효용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,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. 마음가짐, 태도 이런 것들 분명히 잘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,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질적인 노력, 실질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돈을, 자산을 축적해 놔야 되겠더라는 거죠. 그렇게 축적해 놔야, 그래야 그걸로 삶을 살아가더라, 삶을 헤쳐나가더라는 겁니다. 그런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. 살아간다라는 걸 아직 뼈저리게 저 아래로 추락해보지 않은,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볼 수도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는 사람들, 그들에게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마냥 나쁜 건 아니다. 그런 마음, 그런 것들이 되려 우리의 이 세상을 대비하고 대응하게 해주는 또 나름의 동기부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조금은 두려운 마음, 부정적인 생각, 부정적인 사고,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부정적인 사고는 필요하다,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이 현실들이 참으로 무섭죠. 겁나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나름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통장에 잔고 1,000만 원에서 시작하고 거기부터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대비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